간밤 올스트리트에서는 산타랠리와 출구 전략이 충돌을 하면서 그야말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런 뉴욕 증시의 혼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엄청난 혼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선대인 씨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사실 전달에 주력하게 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미리 제 생각은 사전에 밝히고 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두 분이 신당 창당해가지고 뭐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마당에 뭐 이 정도 훈장은 나쁘지 않다고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좀 어떨까 싶네요. 마침 뭐 두 분이 그동안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정치 관련 경력이나 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어릴 때 전대협 소속으로 학생운동을 뭐 민주화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없으니까 이번 일도 뭐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어제 오후 이데일리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게 박순혁, 선대인 두 사람이 12월 21일 목요일자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혐의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영장이 나오는 거고요. 또 추가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청구를 하는 거고 또 발부도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동채 회장의 그 2심 공판이 있기 바로 2주 전에 에코프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나갔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두고 야, 이거 2심에서 아무래도 무죄 방면 힘들겠다, 불안하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진짜로 맞아 떨어진 거죠. 하여튼 이 사실을 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이후에 공영방송 KBS가 뭔가 더 엄청난 사실을 자기들이 파악을 했다는 듯이 그야말로 공중파 8시 뉴스에서 이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시즌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명 핀플루언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핀테크처럼 합성어인데 파이낸스 더하기 인플루언서 해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금융 인플루언서를 이제 핀플루언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니 무슨 파이낸스고 무언 인플루언서에 그냥 마바라들 주식 장사치들이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당시 금감원이 이 핀플루언서들이 자기가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해 놓고 정작 추천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이런 부당 이익에 대해서 금감원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에서는 여기 선대인도 조사 당사자 중 하나라는 식으로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앵커 멘트입니다. 선대인 소장은 앞서 KBS 보도와 같이 차명 계좌를 동원해 추천할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두고 주가를 띄운 뒤 바로 팔아치워 수십억대 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대인은 금감원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응을 했고, 박순혁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니 금양의 콩고 광산 투자 MOU 체결 시점이 10월 14일이고 자기가 선대인한테 그 정보를 전달한 건 8월이라고. 근데 MOU 체결을 할지 안 할지 2달 전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니 이게 바로 미공개 정보 아닌가? MOU 체결을 뭐 1박 2일 만에 후딱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 검토해보고 그러려면 몇 달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KBS에 따르면은 두 사람의 공모관계, 즉 공범 혐의 여부를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리액션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은 그동안 둘이 라이브에서 그렇게 맨날 금감원하고 자기네 2차 전지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쌍욕하고 저격하고 조롱하고 막 그 화내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서 지금 욕설과 웃음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대인 입장 표명에 보면은 오해가 있다, 이 표현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는데 나중에 결국 재판 가면은 어떤 판결로 이어졌는지, 그동안 재벌 정치인들 그리고 그야말로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 사례에서 우리가 어땠는지 많이 봐왔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 영상 댓글을 보시면 그동안 주가 많이 띄워줬던 2차전지 기업들이 나서서 두 사람 지켜줘야 된다. 아니 이건 금양하고 에코프로 말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업들이 나서서 도와주면은 더 한패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지금 유도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지능형 안티인가? 아니면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뇌절이 온 건가요, 이분? 하여튼 이런 댓글도 있고, 다음 이제 무지성 욕설과 함께 두 사람을 국가 영웅들로 비유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아직도 빠져 계신 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댓글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두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와 그 일당들이나 조사하라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아니 불법 공매도 조사해서 처벌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그 불법 공매도하고 이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불법 공매도가 주가 눌러가지고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기회를 그 두 사람 때문에 주가 올라가가지고 본인이 더 비싸게 산 게 피해가 아닌가요? 자, 다음 이제 제 유튜브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내용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극적인 그 단어들은 제가 좀 순화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현실 부정에 매몰되어 있는 배터리 신도들은 신랑 신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에게 한 번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 사이에 미공개 정보가 오고 갔다. 그중 미공개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주식을 미리 매수를 했고, 그것도 본인 계좌랑 타인 계좌 동원해서 총 7개 계좌로 8만 주 정도를 샀다. 그 다음 이제 둘이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 배터리 신랑 신부들이 완전히 광분해가지고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매수했던 사람이 주식을 홀라당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런데도 아직 그 배터리 신랑 신부들은 이걸 금감원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기 진출 선언은 이럴 줄 이제 알고 미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가지려고 시작을 한 거다. 이건 이제 댓글 쓴 분의 주장인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선대인 그분은 본인은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하고 당대표만 한다고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럼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없잖아요. 근데 또 본인은 출마를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재판에 이미 얽힌 게 있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 때문에 스스로 출마를 안 한다고 한 건지 그거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것도 뉴스 기사에 보면은 민사 형사 지금 둘 다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좌니, 강방 사우전드, 그리고 슈퍼개미 김정환에 이어서 이번엔 배터리 아저씨까지 정말 지난 동학개미 운동이 남긴 상처가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너무나 정말 큽니다. 다행히 배터리 아저씨 핵심 종목인 금양하고 에코프로는 저 뉴스 터지고 시외 거래에서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당장 우리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은 크리스마스 휴장이라서 어떻게 넘어가고,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개장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데도 2030년까지 기다린다고요? 지금 첫 해에만 이 많은 일들이 터졌는데 이 짓거리를 앞으로 6년을 더 자발적으로 당한다고요?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장기 투자하다가는 정말로 장기가 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2023년에 K 증시도 딱 3거래일 앞두고 있는데 그 3거래일이 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남은 그 3거래일 동안 바로 배당락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배당락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배당주들이 결산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해놓은 상장법인들이 많은데, 올해 이제 폐장일이 12월 28일 목요일이고 그 바로 전날인 수요일 12월 27일이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딱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뭐 하루를 보유하든 뭐 장 막판에 들어가서 일부를 보유하든 하여간 배당금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겠죠. 또 그 배당 기준일을 배당락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락은 영어로 락앤락 할 때 뭐 이렇게 잠긴다 그 단어가 아니고 한자로 떨어질 낙자. 그러니까 이제 배당 권리가 떨어지는 기준일이다 이 뜻인데, 이걸 이제 K 증시에서는 당연히 배당락일 다음 날은 이제 배당 챙기려면 더 이상 주식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싹 팔아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가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당락일에 배당락을 주가가 떨어지는 낙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와중에 미국도 이제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연휴에 돌입을 하는데, 그 직전에 마감한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기준으로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상승, 반면에 다우는 하락한 혼조세였습니다. 근데 장 후반부에 보면은 나스닥도 그렇고 당연히 그 나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주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하여간 흐름이 비슷합니다.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순간 매도세가 팍 쏟아지면 어라? 이거 산타랠리 심화인가 하고 그냥 매물이 미친 듯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산타랠리와 출구 전략의 충돌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침 크리스마스고 또 공식 산타랠리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파티가 다 끝나고 남들 다 집에 갔는데 그때 출구를 못 빠져나가가지고 남은 사람들끼리 설거지 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지금 없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PCE 인플레이션이 간밤에 공개됐는데, 11월 기준 PCE 가격 지수가 3.2%로 예상치 3.3%, 그리고 전달 3.4%보다 떨어졌고, 요 3.2라는 숫자가
2021년 4월 이후,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만에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튀어나와가지고 입을 털었는데요. 요 PC 가격 지수 6개월치를 전년 동기 대비로 구간으로 환산하면 1.9% 나와가지고 코로나 이전 수준이자 연준 인플레 목표치인 2% 달성을 한 거다.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또 생색 정보통을 내보냈고요. 뭐 이게 다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다. 결국 내가 물가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인 거죠. 그다음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또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2월 기준이라서 정말 현실 지표였는데요. 요거는 69.7 나와가지고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3.1%까지 내려가가지고 거의 PC랑 비슷한 추세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것만 보면 이제 역시 소비자 심리는 주식 시장에 연동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난 7월도 그렇고 이번 결과도 그렇고 바로 직전까지 증시가 이제 강세였으니까 소비 심리도 당연히 올라간 거고, 근데 이번에는 추가로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다가 선물이 하나 붙은 게 바로 인플레이션 심리까지 하락을 했다 이거죠.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코로나발 유동성이 만들어냈던 인플레 버블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명백한 증거들이 오늘 나왔다고. 그래서 연준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결국 시작할 것으로 여기서 이제 하우스 뷰를 제시했습니다. 마침 이번 PC랑 소비 심리 이 지수 나오고 패드워치를 보니까 거기 표시된 내년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70% 후반대를 기록했고요. 심지어 내년 3월에 빅스텝으로 한 방에 0.5%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도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급등을 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좀 모르겠는데요. 근데 또 이게 누군가 뒤에서 거대한 뭐 세력이 움직이는 건지 뭔지 하여간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변수가 또 국제 유가잖아요. 이게 간밤에 또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저번에 네일뉴스에서 그 사우디 뒤통수 쳤다고 전해드렸던 앙골라가 마침내 오페크인지 오페수인지 하여튼 거기 석유 수출국 카르텔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의장국인 사우디 감산 의지가 이제 서서히 약발이 안 먹혀들고 회원국들 간에 분열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국제유가는 당분간 80달러를 뚫기 힘들다고. 그런데 지금 심지어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무력 점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유가가 하락했다는 건 이건 정말로 의미가 큰 거죠.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즈 리서치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그 이유는 고용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인플레이션을 혈압에 비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라서 어디 터지든가 합병증 오든가 하여튼 위험하고, 또 반대로 너무 낮아서 저혈압도 이게 기운이 없고 또 정상 생활을 하는데도 저혈압이면은 이게 영양분이 어디로 새는 거다. 그래서 이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의 경우는 한때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과체중이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혈압이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근데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니까 기본 체력이 받쳐주는 거라서 괜찮다, 다행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 지금은 산타랠리 공식 기간이고 우리 K증시 기준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1월 3일까지 총 7거래일이 해당됩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예외는 없을 것 같다. 산타는 올해도 반드시 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단 한 가지를 이제 체크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 피셜로 그 바로미터는 바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다. 그게 3.8%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가을 들어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다가 지난 FMC 때 한번 계단식으로 툭 떨어지고 그 뒤로 이제 쭉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근데 과유불급으로다가 앞에 말씀드린 저혈압으로 갑자기 이게 쳐박으면 그때는 이제 알아 누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바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 근데 그 기준선이 바로 미 국채금리 10년물 3.8%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3.8%를 하향 돌파하면은 내년 3월에 연준이 진짜 금리 인하를 발표한다고 해도 이게 결코 선물이 아니라 응급치료 들어가는 거다.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 이것도 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나이키 실적 나왔는데
사실 여기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나이키 실적을 보면은 중국의 현재 내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고 또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보면 내년 중국 GDP 성장 전망도 맛보기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둘 다 어글리하게 나와가지고 나이키 주가 11% 폭락했고요. 또 운동화계의 어떤 백화점인 풋라커 그 기업도 4% 동반 추락입니다. 중국 소식 나온 김에 우리 K증시 금요일장 뭐 안 그래도 분위기 좀 안 좋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이제 게임주들이 박살났는데 이게 중국 당국이 겨울방학이랑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게임 제재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게임 내 과도한 과금 유도 기능에 대한 규제고 세부안을 보면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에는 그 유저 한 명당 충전 한도가 이제 적용이 되고 또 과금 시 비합리적인 소비에 주의하라 이런 경고 문구 삽입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고 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그야말로 그냥 경고 불감증이죠. 당장 편의점만 가도 담배, 술 그리고 길에 가다가도 보면은 조심하라고 경고 문구가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다 간과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적어도 우리처럼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경고는 정말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경고를 어긴다. 바로 응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랑 방학 들어가면서 미성년자 게임 이용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부모 또는 보호자는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라고 그리고 학교나 문화센터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건 이제 미성년자가 규정을 안 지키면은 부모나 아니면 시설에다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소리죠. 근데 중국은 진짜로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진짜 그 어기면은 말 안 들으면 인체가 신비해진다니까.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나비 효과를 보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사교육계에다가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뭐 아직까지는 킬러 문항 배제 같은 이런 우회적인 방식으로 때리는데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사교육도 제재 들어간다고 봐요. 실제로 대한민국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예요. 그리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41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대치동 학원가 보면은 과목당 100만 원 기본이고 심지어 유치원도 영어 유치원은 뭐 그 정도 됩니다. 하여간 근데 이런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이제 부모가 쓸 돈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뭐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염세적이고 회의적으로 사고가 퇴화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시키려고 이제 손을 대는 건데 저는 여기 반드시 플랫폼 규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명 인방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 아니 물론 그 BJ들도 얼굴 다 까고 몸 다 까고 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방구석에서 카메라 켜놓고 하루 한두 시간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걸로 별풍선을 몇 억씩 땡긴다? 근데 또 거기 지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미래가 불안정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 있다. 그럼 정부에서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 저녁 그것도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그 인방 BJ들처럼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몸이 아프다고 잠수 타고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눈은 가렸지만 그 외에는 제 엑스레이 뇌 CT 사진까지 다 깔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